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 구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마무리를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 구강은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이랑, 그다음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10문제가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이 문제들은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은 가끔 1원 1교시에 30번 후반대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제 실기의 파트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출제위원자 분들의 약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1교시, 2교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은 실기에 관한 문제만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론과 실기가 토탈 11시간인데 적절하게 좀 조율이 반반씩 섞여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론에서 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기에서 출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에서 나는 문제의 유형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72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번 잦은 어깨침을 하며 반응한다. 4번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맞춰보세요. 네, 5번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비언어가 있고 또 언어가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언어와 비언어로 네, 의사소통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뭐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는 딱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비언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 표준교재의 401페이지 네, 그래서 표준교재 40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안에 비언어를 할 때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언어의 둘 중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바람직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사실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이 내용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73번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번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번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번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번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자, 5번이죠. 일단은 여기 문제 포인트는요, 나전달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의사소통에서 듣기에서는 공감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말하기에서는 나전달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공감에 대해서 나오니까 나전달법을 좀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전달법에는 이렇게 순서들이 있어요. 나 전달은 나의 생각을 그죠? 네, 상대방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계로 가죠.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 행동이 그쵸?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탁에 밥 먹은 걸 그대로 두었어요. 네, 말라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식탁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시면 네, 나한테 오는 영향이 뭐예요? 뭐 내가 설거지를 할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거지 하기가가 뭐냐면 앞에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밥풀이 말라붙은 그릇을 그대로 두시면 행동, 영향, 나한테 제가 설거지 하는 것이 예, 느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에 좀 담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나전달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근데 그 네 단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행동, 있는 그대로 말한다. 두 번째, 그 행동이 나한테 오는 영향이 어떻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래서 느낌이 그렇다. 네 번째, 바램.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에 맞춰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그러면, 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전들법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4번입니다.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번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우리 라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마음의 유대, 예, 마음이 서로 통하는 상태. 예, 그래서 라포가 어떤 경우에 라포가 형성이 되냐?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무슨 일이든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이제 라포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죠? 예, 적어놨는데 뭐가 있냐면 공감이 어떤 거냐? 공감이 어떤 거예요? 공통의 감정이죠. 네. 그분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네, 그때 기분을 같이 알아주는 거, 이게 공감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침묵. 네, 침묵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을 정리한 시간을 준다는 게 침묵이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수용. 비판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또 수용하고 가까운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개념 정리에서 좀 돼요. 왜냐면 지금 라포가 나왔지만 공감을 물을 수도 있고 침묵을 물을 수도 있고 수용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요거 정리하시면서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공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75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네,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네, 그럼 요양보 선생님이 어떻게 공감 반응을 해줄 거냐는 거죠. 1번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나빠요. 5번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2번인 거죠. 네. 일단은 공감이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행동을 인정하셔라.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 될 때 내 기분은 어떻지?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요즘에 외로우시고, 재미없으시고, 그죠? 이거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기도 하고 사는 것도 하면, 나는 어떨까? 힘들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신 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아, 외롭고, 뭐, 재미없고,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공감은요. 근데, 이 정확한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39회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고 있지만, 40회 문제로 가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상황을 바꿔줄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공감하는 건가요? 하니까 앞에서 대상자가 말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감하는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유형이 바뀌어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 원리를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6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번 표현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네,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지금 여러분 문제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만 나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 정도 되시면 다 아시겠죠. 다음엔 주의력 말고 딴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네? 네, 왜냐면 주의력 장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그쵸? 네, 판단력이랑 하나가 이해력 장애,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주의력 결핍 장애, 그 다음에 하나가 진압력 장애. 6개거든요. 6개 상황 속에서 지금 주의력 하나가 나왔으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걸 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사실 한 문제씩 꼭 출제돼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한 문제씩은 꼭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 주의력 장애 결핍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 주의력이 어떤 거예요? 집중 능력이죠? 집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빠르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쵸? 한 번에 여러 개 줘요? 아우, 그 명확하게는 맞지만 여러 개를 하면 이분들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복합? 그런 거 안 돼요. 예, 일단은 4번이 답이고요. 자, 시각장애, 난청,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 그 다음에 이제 진압력장애. 5개. 여기서 나는 문제가 되면 맞출 수 있나요? 여기까지 해보셔야 돼요.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표준교재 보셔야 돼요. 자, 77번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번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네, 몇 번일까요? 자, 일단은 응급 상황에서 경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인공호흡 하시면 안 돼요, 경련할 때. 예, 옮기는 거 안에 그 자리에서 빨리 봐주셔야 되고요. 딱딱한 거 대주면 안 돼요. 부드러운 거요. 예, 잡으면 안 돼요. 잡는다고 경련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따 5번이죠. 왜냐면 이 거품이 꼬딱꼬딱 기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면 일로 다 들어가면 흡인이 돼버려요. 흡인성 폐렴 나오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밖으로 다 흘러나가실 수 있게. 예, 그게 우리가 일단 5번을 해야 되는 응급처치 방법이고요. 여기도 지금 응급처치가 뒤에도 2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다 하고 제가 설명할까요? 네, 왜냐면 응급처치도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경련 나왔다고 또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경련이나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까지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나? 이걸 한번 네, 고민해 보시는 게 다음 시험 대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음 갈게요. 다음 문제 다 풀고 나서 상황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까처럼. 자,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준다. 2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번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번 화상 입은 쪽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번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자, 2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화상을 물어보는 거죠. 네, 화상.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번 물어보는 거. 터트리면 안 돼요, 물지. 치약 왜 발라요? 이런 거 바르면 안 돼요. 치약, 된장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네, 차가운 물에 화기를 제거하는 게 1번이잖아요. 얼음 쪽 화상부에 직접 대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상 입은 쪽팔에 착용한 장식은 빨리 빼주셔야 돼요. 부종 때문에. 그쵸? 그 다음 수돗물을 화상부에 세게 틀어주시면 수돗물의 수압에 의해서 피부가 벗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화상 대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화상에 가는 거 하나 풀어보시고 자 다음 거 보고 나서 정리할게요. 자, 79번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임리법을 적용한다. 2번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4번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번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네, 이건 또 뭐예요? 네, 약물 중독. 오남용 약물 중독. 그거에 맞는 대처 방법이죠. 하이민이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약을 먹고 쓰러졌는데 뭘 먹이면 안 돼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 뭘 잘못 먹이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식은 우리가 꿀떡해서 식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없으면 꿀떡 못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뻥 뚫린 기도로 후딱 넘어가 버려요.
사투리, 사투리.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도의 질식이 일어나거나 흡인성 폐렴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의식 없을 때 뭘 먹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 토사물을 가져가야죠. 토사물의 성분을 확인해서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네, 손가락 넣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구토 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치우면 안 되죠.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갖고 가시는 걸 권장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응급 상황이 질식,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써져, 여기가요. 예, 경련, 네, 그 다음에 화상, 그 다음에 골절, 그 다음에 출혈, 지금 보시는 약물 오남용. 자, 그러면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질식 있죠? 체크하세요, 빨리. 질식, 그 다음에 또 이제 골절, 출혈, 이런 문제에서도 또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기출을 보는 의미예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데서 나는 경우가 아니라 나지 않았던 데서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면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통찰력이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교재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는 이제 5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교과서로다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80번 문제.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르는 2분 동안.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80번의 정답 공개할게요. 네, 3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하고 심폐소생술하고 두 가지를 응급에서 이 끝부분에서 다루잖아요. 요번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 건데 각자 유형이 조금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심폐소생술에서 하나,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하나 이렇게 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요번에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에서만 하나가 문제가 좀 출제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될까요? 3번이죠. 네, 심장 리듬. 리듬을 분석할 때는 자동심장 충격을 하시면 안 돼요. 리듬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네,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중단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폐소생술하고 얘네들에서 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순서예요, 순서. 네, 뭐 심폐소생술의 순서대로 나열된 걸 고르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순서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니까 그 순서 잘 알아두시고 또 그 순서에 맞게 각자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꼭 봐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533페이지에서 참고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은 조금 화면이 이렇게 좀 뭐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문제 마지막을 남기고 제가 뭐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종료 버튼 눌러서 지금 다시 후면을 다시 찍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조금 사이즈가 좀 기존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실 수는 있어요.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왜냐면 다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허락이 안 돼요. 오늘도 이거 갱신이 사실 찍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되게 바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네, 9강까지 오늘 다 마무리가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기재를 해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참사랑TV 채널에서 전체 특강을 한 3시간 정도 중요한 개념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들어오셔서 라이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요점 정리 한번 개념 정리 잡아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제가 녹화본을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영상에 좀 전체적인 개념 흐름을 한번 잡아서 시험 들어가실 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40회 시험 응시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40회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당일날 8시에 국시연습 가다반이 나오니까 가다반이 이제 나오면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가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9강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준 선생님들, 여기 마지막 제 인사 멘트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파이팅 하시고 김 교수는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